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재 최신 개정판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철저한 예습 복습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학습 목표는 요양보호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또 업무 보고의 중요성과 형식을 이해하고 업무 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절 요양보호 관찰과 기록은 첫 번째 요양보호 관찰. 노인은 감각 증상이 결핍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통증에 대한 정확한 부위를 잘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객관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하죠. 객관적인 관찰이. 요양보호사가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객관적 관찰은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이상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만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관찰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을 넣지 말고 자기 생각을 넣지 마라 이겁니다. 넣지 말고 객관성만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대상자의 미세한 변화를 신속하게 알아차리는 관찰 능력을 가져야 하고 요양보호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대상자 가족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관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네, 대상자가 어느 날 봤더니 뭐 이게 안면이 그 약간 마비가 오는 듯하고 또그 말투가 어눌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이게 관찰이죠. 이거를 잘 살펴서 대상자와 가족자에게 알려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 신뢰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과 증명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주관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워 생각하도록 합니다. 세운 가설에 준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관찰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증명되면 가설이 맞았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대상자의 예를 들어서 안색이 나쁘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경우 이게 이제 활력 징후, 맥박이나 호흡, 혈압, 체온을 우리가 활동하는데 나타나는 징후인데 활력 징후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없는 경우도 단순히 식욕이 없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찬에 3분의 1을 남겼다든지 이런 것 같이 숫자를 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러한 점을 잘 지켜서 관찰해서 얻어낸 정보를 동료 직원들과 또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상자 본인의 호소가 없어도 피부를 만져 따뜻하거나 얼굴이 붉거나 하는 경우는 발열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경우는 모를 탈수 상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평상시에 대소변 색깔, 양, 횟수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요양의 관찰에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상태, 자세나 몸짓 등 언어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감정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있죠. 또 목소리를 끙끙거린다든지 이런 관찰. 두 번째,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도 국시에 가끔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에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 것인데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과 또 구체적인 방법, 원칙을 알면 효과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보호 기록은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도움이다. 그다음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잘 기록해 두면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정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나 부서 이동, 또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서로 원활하게 연계해서 서비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장기 요양 기간, 요양시설 및 재가로 갈 수도 있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하여 그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또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지도 및 관리를 받을 때 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과 정보 공유를 위해 의사소통할 때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양보호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통해서 가족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에 하는데도 한층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 기록 방법에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또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등이 있고 또 장기요양 기관이 작성하는 장기요양 급여 계약 통보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등이 있고 또 특히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주로 기록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장기요양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또 기록 양식은 상담일지, 욕구사정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방문일지, 사례회의록, 인수인계서, 간호일지 등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담일지, 욕구사정
기록지,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방문 일지, 사례 회의록, 인수인계서, 간호일지 이렇게 해서 기록지가 있어요. 이 기록지에서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또 인수인계서가 이 네 가지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어 저기 기록지예요. 예,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여러 가지 기록지는 다 이 일곱 여덟 가지 다는 타 전문직, 그러니까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기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계서 이렇게 네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효율적인 장기요양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급여 서비스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또 제공기관이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적절한 그 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또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해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활한 또 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수급자와 가족의 효과적인 이용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리면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서는 이것을 그 장기요양 기관에서 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비스도 하고 적절한 서비스도 하고 또 그 이용자도 이 계획서를 보고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계획서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다. 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공 계획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제공합니다. 예, 이제 이것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공단에서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기관에서 장기요양 급여 계획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또 누가 하냐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현장에서 제공 인력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제공 기록지에는 방문 요양, 또 시설, 급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 서식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또 RFID라고 해서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해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을 또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의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태그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하고 급여 제휴, 그래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참고로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은 제가 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에서 첫 번째 태그 신청을 공단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상자 집에 태그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하고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고
급여 내용을 이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급여를 제공하고 나면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청구 및 심사를 통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장기요양 하는 거 쭉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기간 내 활용 기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간이 체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록 양식들로는 상담 일지가 있고, 욕구 사정지가 있고, 상태 기록지가 있고, 사고 보고서, 방문 일지, 사례 회의록, 인수인계서, 간호 일지 등이 있고요. 상태 기록지는 우리가 대상자를 서비스할 때 대상자 상태를 기록하는 건데,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수분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그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장기 요양 기간에 따라서 양식과 명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는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인수인계서를 씁니다. 그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는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서 첫 번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묘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일과에서 묘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주관은 피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요양보호사는 판단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됩니다. 예시로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누가 어르신과 장남이 언제 5월 1일 15시에 어디서 자택에서 무엇을 싸움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왜 어르신이 양치질과 목욕을 거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작성하면 5월 1일 15시에 어르신과 장남이 자택에서 싸움을 했는데 왜 어르신이 양치질과 목욕을 거부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싸움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명확하게 기록한 기록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또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 대상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내가 해준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예, 기록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할 때 작성해야 되고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한 일과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투리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어야 됩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을 장황하게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자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기록자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기록은 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정할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뭐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을 합니다. 예, 막 지우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 말고 덧칠하지 말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을 반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장, 두 장이냐, 세 장이냐, 잔수로 따지면 두 잔이냐, 한 잔이냐, 1kg냐, 2kg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오래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1년 전, 2년 전, 1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만에, 1일 만에 이렇게 또 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태가 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피부 박리가 몇 센치 몇 센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어, 애매한 표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에서는 기록 장치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을 자를 둬야 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다음번에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요양보호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열어볼 수 있다 이 말이다.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회의 등을 위해 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 반드시 걷어들인다. 반드시 회수하고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정해둡니다. 자,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해야 되고 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를 굳이 요양보호사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할 필요는 없죠. 예. 자, 2절에 업무 보고가 나옵니다. 이제 업무 보고. 자, 업무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업무 보고는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혼자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서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되고 또 대상자에게 생기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보고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양보호 서비스 현장 중에서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종, 이게 타 전문직입니다.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타 전문직이 아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직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어, 기록을 함으로 해서 몸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고 업무 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대상자에게도 기관에게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 방법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고 또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간결한 보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꼭 알아두기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서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됩니다. 자, 업무 보고 시기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기는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보고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보고라고 하고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여섯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업무 보고 형식이 있습니다. 자, 구두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이용합니다. 구두 보고는. 그리고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합니다. 이럴 때 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말로 했으니까요. 네 번째,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상황이 급할 때 구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서면 보고가 있습니다. 서면 보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 지표 이런 거 필요한 경우에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대표적인 서면 보고는 정기 업무 보고가 있고 사건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 또 그리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면 보고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첫째,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2.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생각도 기록한다. 3. 기록은 가급적 길고 자세하게 하여야 한다. 4. 대상자의 기록, 가족과 기록을 공유한다. 5. 서비스 중심의 기록을 한다. 문제 2번 다시 하겠습니다. 3세판 9번 하나 둘 셋 넷
문제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2.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생각도 기록한다. 3. 기록은 가급적 길고 자세하게 하여야 한다. 4. 대상자의 가족과 기록을 공유한다. 5. 서비스 중심의 기록을 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2번.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 상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3.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4.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5. 요양 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문제 2번의 정답도 5번입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4.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5. 자신의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 쓰레기 분리를 배출하지 않았다.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하면 즉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5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서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2.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3. 긴급을 요할 때. 4. 사안이 가벼울 때. 5. 장기를 요하는 업무의 중간 경과를 보고할 때. 정답 적으시고. 문제 6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두로만 보고한다. 2. 공식화된 용어로 보고한다. 3.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보고한다. 4. 업무를 끝내고 휴식을 취한 후 보고한다. 5. 대상자와 상호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네, 정답 적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서면 보고는 정확성을 필요할 때 합니다. 자, 6번, 문제 6번의 2번은 업무 보고 방법은 공식화된 용어로 보고합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8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1. 대상자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2. 서비스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때. 3.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4. 대상자의 가족이 방문했을 때. 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답은 문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기록,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해야겠죠. 문제 8번은 보고해야 되지 않은 상황은 가족이 왔다고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1, 2, 3, 5번은 보고 대상입니다. 문제 9번.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2. 시설장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3. 서비스 제공의 중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 대상자의 가족에게 요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네, 정답 적으시고. 문제 10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어르신이 평소보다 우유를 많이 섭취함. 2. 70세 어르신의 피부 발적이 있음. 3. 7월 7일 오전 10시 방에서 300cc 소변을 봄. 4. 얼마 전부터 엉덩이 왼쪽 5cm에서 8cm 욕창이 생김. 5. 오랜만에 점심 식사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다 드심. 자, 정답 적으시고. 문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시설장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문제 10번은 올바르게 기록한 거는 3번이겠죠? 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 1번은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 cc 정도. 자, 피부 발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있는지. 자, 얼마 전부터 얘기 틀렸죠? 오랜만에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1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2. 모든 보고는 문서로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고한다. 5.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한다. 네, 정답 적으시고. 문제 12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네, 정답 적으시고. 문제 11번의 정답은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12부분의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